삼성전자가 갤럭시 S4를 공개하며 지금까지 판매한 갤럭시 시리즈를 모두 합한 것과 비슷한 1억대 판매 도전에 나섭니다. 5인치 화면에 눈동자 인식, 장갑을 낀 채 화면 터치 가능 등 혁신적인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한국은행이 현재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 전량에 대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주식은 26일부터 상장 폐지되고 새로운 하나금융지주 주식이 상장됩니다. LG전자가 연간 점유율 기준 북미 스마트폰 시장에서 첫 3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점유율은 7.1%로 애플 37.6, 삼성 26.6%의 뒤를 이었습니다. 133층 상암 랜드마크 빌딩, 용산 개발 사업 등 초대형 부동산 개발 사업이 극심한 경기 침체로 줄줄이 좌초 위기에 몰렸습니다. 총 317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인천 용유 무의도 ACT 개발 사업 역시 사업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 순서 1부를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장 현재 상황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코스피는 일진일퇴라는 표현이 이럴 때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2000선을 회복하는 데 됐더니 다시금 9포인트가량 밀리면서 1993선으로 다시금 밀려났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볼 때 2000선의 완전한 회복까지는 좀 더 시간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엄청나게 팔아치웠죠. 3천억이 넘는 매도 물량을 쏟아냈고요. 기관은 소폭 매수, 개인만이 2,500억 원 이상의 적극적인 매수를 보일 뿐입니다. 네, 코스닥입니다. 1.9포인트가 상승하면서 코스닥은 거침없는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555포인트까지 달렸습니다. 네, 투자 주체별로 보면요. 역시 코스닥에서도 오늘은 외국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113억 원을 팔았고요. 개인은 코스닥에서도 왕성한 식욕을 자랑하며 106억을 매수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0.4원이 올라서 1109.4원까지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외국인은 적극적인 매도, 개인의 적극적인 매수, 그리고 기관은 오늘 상당히 관망하는 듯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 상황에서 저희가 준비한 일부 내용들 어떤 것들인지 소개해드립니다. 네, 먼저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조병현 연구원과 함께 갤럭시 S4 발표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좀 신통치 않습니다. 그 이유와 전망을 듣고요. 추락하는 코스피, 지붕 뚫은 코스닥, 앞으로 투자 전략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진 대표의 이슈 진단, 이벤트 마무리 이후에도 조정은 지속될지, 자, 1분기 실적 수준이 임박하고 있는데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박영인 전문가의 다음 주를 노려라 19일에서 FOMC 회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양적 완화가 과연 조기 종료될런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주택지표의 상승 흐름은 계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진단해보고요. 이지바이오 2차 목표가도 가능한지 알아봅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조윤석 과장과 함께 LB 세미콘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네,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동양증권 투자분석부의 조병현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이 2000선을 하회하면서 지금 다시금 1900선 초반까지, 1990선 초반까지 좀 밀려난 모습인데요. 조금 아쉽습니다. 자, 이 북한 리스크가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 여전한 변수로 좀 작용하고 있는 양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오늘 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 거래소 쪽이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코스피 하락 요인 중에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전자 지금 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조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지금 외국계 어떤 국부 펀드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소 이렇게 좀 빠져나가는 외국계 좀 대단위로 그 인덱스 플레이를 하는 물량들이 좀 비차익 거래를 가지고 조금 빠져나가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국인 수급에 의해 가지고 다소 이렇게 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가장 크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삼성전자의 오늘 일시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이게 또 한 가지 그 종목 쪽에서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갤럭시 S4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좀 앞으로 뭐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판매 실적이라든가 등등 가시적인 수치화가 되면서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1990선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1992선에서 계속 움직이는데요. 자, 보다 더 높은 선으로의 상승 기대는 물 건너 간 것인지 아니면은 상승 추세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그에 대한 진단을 해주시죠. 예, 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까지 상승에 대한 기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오늘 앞서서 뭐 말씀드린 내용 조금 더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오늘 삼성전자 어떤 일시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방금도 일시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뭐 갤럭시 S라든가 뭐 이런 펀드멘탈에 대한 부분보다는 일단 오늘 같은 경우 뭐 수급적 이슈가 조금 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올해 초부터 뭐 뱅가드 펀드다 뭐 이 외국계 펀드들이 좀 빠져나가면서 이게 변동성 확대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그 FTSE라는 그 지수 산정 방식이 조금 바뀌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련된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삼성전자의 매도 물량이 좀 형성이 되면서 이 부분들이 지금 오늘 단기적으로 일단 일시적으로 그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인 것 같고요. 상승 기대 방금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대외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글로벌 증시는 선진국 중심으로 상당히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선진국 쪽에서 그 정책적 지원이라든가 그 경제 지표 같은 것들 관련해가지고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 국내 증시는 좀 신흥국에 속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 국내 증시라는 게 지금 미국이라든가 이런 선진국 증시와 연관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선진국 경기 회복이라는 것 자체가 국내의 주요 기업들의 수익성 확대로 바로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론 우리나라도 신흥국에 속해 있고 그리고 정책적 모멘텀이라든가 경기 모멘텀은 지금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나라 증시가 뭐 탄력적인 상승을 할 것이다. 뭐 다른 국가들 뭐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빠르게 상승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는 조금 힘들겠지만은 글로벌 증시의 전반적인 흐름하고 이렇게 딱히 차별화돼서 약세를 보일 개연성도 그렇게 크다고 보긴 힘든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주중에 그 일시적이나마 그 1970포인트대까지 하락을 해주면서 또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상승하고 있는 박스권 하단의 기술적 지지를 지금 확인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나 반등 가능성을 일단 예상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닥은 오늘도 역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 뚫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자,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되면서 이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중소형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코스닥의 강세 같은 게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뭐 글로벌리하게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미국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일본도 지금 중소형주 중심의 자세력이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해당 국가들 어쨌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 지표들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들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런 점에 더해가지고 국내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분간 또 하방에 대한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상승에 대한 탄력도 당분간은 이렇게 강하진 않을 거다 이런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상대적으로 뭐 경기 모멘텀이 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발생될 거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또 추세적인 구간에서 수익을 내기 쉬운 그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에 대한 관심이 또 보다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쪽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 장기적으로 형성됐었던 박스권 상단을 아직까지 돌파했다고 지금 뭐 단정 짓기는 좀 일러 보입니다. 최근 한 4년 정도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540에서 565포인트 수준을 상단으로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565포인트 이상의 돌파를 확인한 뒤에 완전히 돌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600포인트대 이상까지 지금 기술적인 저항이 크지 않을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강세가 계속 될 경우에 저희 동현증권에서는 LED 조명 그리고 유전체 진단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뭐 금융감독원장이라든가 국세청장 등등 주요 보직에 대한 인선에 대한 발표를 여러분께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장 마감 전략 세워주십시오.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께 코스피가 다소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보시다시피 그 코스닥과 소형주들 중심으로 한 투자 심리는 여전히 지금 강하게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외부적인 재료들 나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어떤 모멘텀을 작용을 해줬던 그 미국의 주택시장 관련된 지표들이 다음 주에 줄줄이 이게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FOMC 회의 예정돼 있지만은 이미 2월 말에 그 버냉키 의장 의회에서 QE 지속하겠다라는 걸 확인해줬기 때문에 부담감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반등 시도가 분명히 이어질 만한 그런 충분한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승 흐름 분명히 유효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관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형주 중심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고 그 관심 쪽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쪽은 LED 조명이라든가 유전체 진단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들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의 조병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도 역시 상당히 많은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증시의 분기점이 될지 분석하겠습니다. 해스품의 김형진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에는 각종 다양한 이벤트들이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친 또 그런 한 주였었는데요. 자, 이런 이벤트가 마무리된 이후 우리 증시의 조정은 지속될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분기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 지표상으로 놓고 봐도 그렇고 시기상으로 봐도 그렇고 어느 정도 분기점에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파생상품 쪽에서 좀 만기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반대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재료가 당일에 끝나버리는 그 모습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뒤끝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장중에 낙폭 만회하면서 긍정적 마감이었던 그 부분을 오늘 장중에 다시 하락하면서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아쉽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이 좀 중요했었던 지수대까지 올라갔었다가 밀렸기 때문에 좀 아쉬운 흐름이다. 오늘부터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좀 밀려나는 그런 모습이고 다음 주 중반 정도까지로 다시 이 분기점이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닝 시즌 같은 이런 실적 발표 같은 그 움직임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외국계 증권사 창구로 매도가 이렇게 집중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낙폭이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은 예상보다 좀 더 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동안의 흐름에 따라 좀 약간은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단기적으로 반등세를 유지했었던 삼성전자가 좀 조정세가 좀 깊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어제까지 좀 조정을 보였었던 이 부품주들의 경우는 반등을 하는 그런 종목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일괄적으로 악재성 재료로 작용이 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동안의 흐름에 따라 약간 오늘 반응하는 정도가 또 방향이 좀 틀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이번 주가 좀 중요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가 2월 중후반에 한번 고점을 형성시킨 이후에 이제는 거의 기간상으로도 한 달 정도 끌고 왔었고요. 또 등락을 놓고 보더라도 한 50포인트 정도의 등락이 나타났고 기술적 흐름상으로 보더라도 이제 또 하나의 수렴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렴 이후에 방향을 잡아갈 그럴 타이밍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 위아래 진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다음 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또 방향을 잡아갈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 중요한 타이밍에서 시장 역시 내부적으로 이 민감한 사안들이 아직도 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다음 주 중반에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지수대로 위로 볼 때는 한 2005포인트에서 2007포인트 구간이 좀 중요한 저항선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1980포인트 어제도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볼 수가 있고 오늘도 이 198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또 반등을 몇 번 시도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위에 이 저항선하고 아래쪽에 이 지지선 이쪽에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결정하느냐 다음 주 중반 정도께 이 방향 설정에 따라서 시장에 대응하는 것도 전략이 약간 좀 틀려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3월 후반부로 접어들면은 1분기 실적 시즌과 맞물립니다. 기업에 있어서 주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인데요. 자, 이에 따른 전망과 대응 전략은 어떻든지요? 예, 종목별 움직임이 가장 화려한 시기로 이제 진입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향후 시장이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간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보통의 실적 시즌 때 나타났었던 그런 종목별 움직임이 이번에는 더 화려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 여태까지 최근 한 1, 2주 동안에 보여준 그런 코스닥 종목들의 상승세, 또 중소형주의 상승세 같은 것을 살펴볼 때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의 흐름하고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본다면은 그동안에는 이 성장성이나 기대감의 요인이 주가에 좀 강하게 반영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향후 흐름은 이제 실적하고 관련된 점이 추가적으로 가미되고 성장성이나 기대감에 대한 요인보다도 오히려 좀 더 강하게 주가에 반영될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단순히 또 실적이 좋으냐 나쁘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전망치 대비 실적의 강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미 지난 실적 시즌에 그러한 면은 우리가 경험을 했었죠. 긍정적인 실적이 나와도 눈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실적이 발표되면 급락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안 좋은 실적이 나오더라도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 향후에 뭐 좋아질 것이다, 이런 논리로 인해서 주가 흐름이 반전이 되는 경우도 종종 우리가 봐왔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실적에 의해서 주가 재편이 아마도 이번에도 좀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강도가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러한 흐름이 이미 이번 주부터 실적 예상치가 나오면서 반영이 되기 시작했죠. 결국 어닝 시즌은 실질적으로 4월 초에 이제 삼성전자 어닝 가이던스가 나타나면서 시작을 하겠지만, 주가 흐름은 이미 3월 중순부터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제는 실전 전략에서 기본적으로 이 실적 시즌에 대한 대응 전략을 깔고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실적의 기대감이 높은 쪽이 또 어느 쪽인가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실적 시즌에 포커스를 받는 그 IT 업종하고, 이번에는 지난 분기하고도 비슷하게 최근에 신고가 흐름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내수 관련 업종, 이 두 축이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주가에서도 이러한 점이 반영이 되면서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이 이 거래소 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꼭 코스닥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그러한 내수주 쪽을 살펴봤을 때 이 고령화 쪽이나 헬스케어, 또 미디어 콘텐츠 같은 업종들,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산업 동향의 중장기 흐름에 있어서도 좀 접근 가능한,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한 그런 면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종목별 흐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 신고가 흐름에 있어서는 좀 과열권 진입이 좀 우려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놓고 보더라도 이 CJ CGV나 제일기획이나 롯데상강, 한미약품, LG생명과 같이 최근에 신고가를 내어왔었던 종목들 쪽에서는 약간 이제는 과열권으로 진입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또 코스닥 종목 중에서 굳이 예를 든다면 에스텍파마 같은 종목들,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상승폭이 큰 그런 모습들, 흐름이 좀 양호하긴 한데 접근 전략에 있어서는 타이밍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닥권 시세 종목은 사실 오르지 못해서 소외감을 얻고 실질적으로 더 이상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되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다 볼 수가 있겠는데, 오히려 신고가 흐름에서 자칫 타이밍을 잘못 잡을 경우에는 바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전 전략에서는 이 타이밍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고가를 경신했던 종목들에 대한 과열권에 대한 경고와 당부를 해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이 시세가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이 경기 관련 대형주들 어떻게 대응해봐야 되는지요? 예, 그렇죠. 이제 시세가 부진했었던 대형주가 가장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IT 쪽이나 코스닥 쪽 같은 경우들은 계속 시세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익 실현하고 빠져나갈 수도 있고, 단기 매매로 대응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응 전략이 있겠는데, 좀 시세가 부진했었던 대형주 쪽에 대해서는 계속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과연 이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중대형급 종목에서 흐름이 살아있는 경우가 종종 찾아볼 수 있다는 점,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초대형주 쪽에서는 약간 좀 부정적인 면이 있고, 또 소재 관련주 쪽으로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전략에 있어서 코스닥 쪽이나 중소형주 쪽으로 약간 좀 비중을 키우는 그런 면으로서 시장 대응 실전 전략으로 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지 이 투자에 좀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과거에 이제 코스닥 투자에 있어서 수급이 또 급격히 변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주가도 자칫 잘못하면 고점에서 물리게 돼서 이 매수 단가 기다리려고 몇 년을 또 소비하는, 긴 시간을 또 소비하는 그런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싸움에서 투자 실패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점, 이 점 같은 경우는 꼭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닥 종목의 급등락 움직임은 아직도 뭐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에 있어서도 종종 나타난다는 점, 이 점에 있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너무 큰 비중으로 확대해가지고 가져가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리스크가 너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항상 포트폴리오 비중을 말씀드리는 그런 정도의 비중으로 좀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소재 업종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왜 이쪽이 못 오르는가를 놓고 봤을 때 한번 세 가지 정도 요인을 한번 놓고 봤을 때, 첫 번째로 달러 강세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원자재 약세가 이어지는 이런 기본적인 펀더멘털적 요인이 있죠. 결국 소재 산업 쪽으로 바로 약세가 되는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경기 부진이죠. 예상보다 좀 부진합니다. 지금 흐름 자체가요. 생산 설비 과잉 얘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춘절 이후에 이 재고 소진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좀 나타나면서 균형적인 흐름이 나타나면 이 생산 설비 과잉 문제가 단기적으로 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보통 이렇게 기대를 해왔었는데 지금 그게 예상보다 좀 안 좋은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대해서도 변화의 요인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게, 3, 4월의 경기는 중국 쪽에서 항상 그 반전의 시기가 됐었다는 점, 이 점을 놓고 본다면은 이 재고 소진의 문제나 중국 경기 부진한 모습이 어느 정도 반등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화학 소재 이외에 이제 석유 화학 경기의 부진이 또 있는 것이죠. 원자재 시장 약세하고 더불어서 유가 하락 같은 경우가 이제 업황 부진으로 이어지고 또 정제 마진 약세로 들어서는데, 이 역시 어느 정도 변화가 가능한 시기로 다가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월로 진입하게 되면은 이제 미국이 드라이빙 시즌으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 반영은 이미 3월 후반부터 반영이 될 것이고요. 또 그 이전에 설비 보수 일정 같은 것을 감안을 하고 놓고 본다면은 4월부터 보면은 어느 정도 업황 부진의 해소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 쪽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강세를 만들면서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현재 이 답답한 흐름 속에서 주가 흐름이 그동안에 낙폭이 상당했기 때문에 거의 전저점까지 내려온 그 상황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나온다, 이거보다도 시간과의 싸움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시장 전체적으로 IT 업종하고 더불어서 경기 관련주의 한 축이라는 점을 놓고 본다면은 전체 시장의 흐름을 또 이쪽에서도 쥐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내수 관련주 비중 확대, 아까 말씀드린 거 그대로 적용을 해서요.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내수주를 가장 늘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내수주 25%로 가장 많이 편입시킬 필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인덱스 투자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IT나 화학산업재, 금융 쪽은 지난주하고 그대로 유지를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테고, 내수주 편입 기회를 살펴보면서 현금 비중을 좀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테고요.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내수 관련된 비중을 확대를 하되 타이밍의 문제는 항상 그 조정 시의 접근으로 한정할 필요 있겠다. 이거 실적 시즌 때마다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항상 코멘트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또 한번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지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박스권을 위로 돌파하느냐 아래쪽으로 하향 돌파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대형주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이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이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흐름을 좀 관심 있게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중반 넘어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에 하방이 이탈할 경우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현금 비중 좀 높여서 30-40%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상방으로 좀 방향을 잡아 나간다라고 한다면 내수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인덱스 투자, IT나 화학산업재 쪽도 남아있는 현금을 이용해서 좀 더 추경 매수할 필요 있겠다. 항상 추경 매수는 주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추경 매매도 필요한 시점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금 비중을 좀 줄이고 내수 관련해서 조금은 좀 더 비중을 좀 더 확대해보자, 이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SPM의 김영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이제 한 주 정리하고 다음 주 대비해야 될 텐데요. 다음 주 일정과 전략을 세워보는 다음 주를 노려라 코너입니다. JB스탁의 박영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장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갤럭시 S4가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기기의
호불호는 뭐 잠시 좀 제껴놓긴 하고요. 주가로 볼 때는 삼성전자 기대했던 만큼 그다지 효과는 있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좀 그다지 좀 약세이긴 한데요. 관련주들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죠. 향후 전망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삼성 이제 전자가 언팩 행사로 인해서 갤럭시 S4를 오늘 발표를 했는데 이번 행사 때 이제 관계자들, 거래처 사람들 이런 그 언론들 이런 사람들이 몰리면서 삼성 모바일 언팩 행사 중에 최대 규모의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좀 스펙을 좀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좀 새롭게 탑재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보입니다. 갤럭시 S3보다는 조금 더 S4가 스마트해졌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내놓았습니다. 이제 목표량을 전 세계 판매량 1억대로 이렇게 잡으면서 갤럭시 S4에 거는 기대가 만만치 않음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좀 오늘 주가들을 살펴보시면 삼성전자도 이제 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관련주들이 조금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뭐 무선 충전주 관련주나 뭐 기타 관련주들을 보면은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그동안 좀 이제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조금씩 상승해주는 이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왔던 종목들은 좀 이익 실현하시는 관점이 유효하다고 보이고요.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앞으로 실적이 좀 나아지는 종목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갤럭시 S4는 아몰레드 탑재가 된다 안 된다 이러한 말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5인치 제품 가운데 최초로 아몰레드 패널로 초고화질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좀 아몰레드 관련주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아직 오르지 못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꼭 관심을 갖는 그런 시점 유효하고,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갤럭시 S4 관련주들 크로바 하이텍이나 그리고 비아트론 뭐 이런 종목들이 좀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가 지금 다시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그렇게 한번 좀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았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이제 현실로 다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조정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익 실현을 하시고 좀 이제 좀 눌린 목이 언젠가는 조금 한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승 모멘텀은 아직 유효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눌린 목에 다시 한번 잡는 전략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네. 자, 이제 갤럭시 S4가 시장에 큰 관심 하에서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상당히 좀 치고 올라가주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시장의 움직임은 좀 반대거든요. 네. 주가가 어떤 그 새로 발표된 제품에 대해서 기대에 좀 못 미쳤다라는 그런 실망감이 좀 반영된 거 아닌가, 그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어떻게 좀 제품에 대해서 좀 살펴보셨어요? 살펴봤는데 이제 예. 인체공학적으로 좀 이제 눈동자를 따라가는 그런 기술들도 적용이 됐다고 하고, 그동안 조금 이제 기대감을 실었던 이야기들을 다 현실로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지금 삼성전자 약세를 나타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좀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던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반영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좀 추세 하락이라고 보이기는 힘들고, 단기 조정 국면으로 보이고, 앞으로 좀 이제 5월 달에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인데, 그때 한번 또 상승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계속적으로 휴대폰 관련해서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추세 상승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시장에서 뭔가 좀 혁신을 바라는 것 같은데, 혁신이라기보다는 한 진화 정도로 좀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뭐 갤럭시 노트가 처음 나왔을 때 뭐 펜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여러 면에서 우와 뭐 그랬던 정도의 좀 놀라움을 주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그 전보다는 좀 나아졌다. 이거 괜찮다라는 그런 정도의 평가였기 때문에 저는 1억대 판매 그 목표를 세웠습니다. 갤럭시 S1부터 이제 3까지의 판매 실적이 한 1억대 가깝다고 하는데요. 이제 단일 모델로는 스마트폰에서 이제 최대 판매량을 기록을 하겠다, 이런 출사표를 내놨는데, 지금 이 제품으로 과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잘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도 장갑 끼고 이게 해도 된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추울 때는 이거 장갑 벗기 힘들어가지고. 예. 자, 이번 주 대회 또 이벤트가 상당히 시장이 좀 발목을 잡는 양상이었습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요? 다음 주 흐름을 저희가 짚어드리면
이번에 이제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감소 소식도 있었고 EU 정상회의에서 이제 경기 부양 방안이 나올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해외 증시는 굉장히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디커플링 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코스피가 좀 조정이나 횡보를 보였다면은 지금 코스닥 장세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코스닥 그 흐름을 보시면은 400에서 550선까지 5년 동안 박스권 흐름을 계속적으로 나타내 줬는데 지금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간 지금 조금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이제 코스닥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지금 중소형주 장세가 이어진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시각들도 많은데 외국인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매매 현황을 보면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중에서 특히 IT주들의 좀 흐름이 강한 모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소형주도 흐름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코스닥도 550선을 돌파해서 600선까지 조금 이번 연도에는 좀 달성하는 그런 흐름 보여줄 거라고 보이고요. 이번 주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조금 매매해 보시는 전략 유효하고 만약에 코스피 쪽으로 좀 관심을 갖는다면 지금 경기 부양에 대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계속 지표들도 그렇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관련 업종들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이제 종목들도 많은데 그런 은행 업종들 좀 관심 가져보는 전략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네, 역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중소형주 쪽으로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 꼭 체크해야 될 일정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다음 주 좀 체크해봐야 될 일정 중에 좀 중요한 게 있죠. 19일에서 20일 FOMC 회의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 19일에서 21일에는 그리고 또 주택 경기지표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미국 FOMC 회의부터 볼 텐데요. 양적 완화에 대한 논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될까요? 이제 그 FOMC 회의에서 통화 정책 방향을 결정을 하고 또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과 물가 전망에 대해서 또 발표를 할 것입니다. 또 범 버냉키 의장의 기자회견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좀 어떻게 이야기가 나올지 이제 사람들의 그런 시각들이 좀 주목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연준 내에서 이제 매파 의원들이 양적 완화 조기 종료에 대한 계속 이제 그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지금 그렇게 의견을 내놓은 게 경기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양적 완화를 지금 중단해도 되지 않는 시기인가 이런 이제 의견을 내놓으면서 그런 좀 속도들도 경제 회복 속도들도 빨라지고 있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양적 완화가 이제 종료가 된다 이렇게는 보기 힘들고 이제 규모 축소에 대한 이야기들은 조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장 이제 시기상조 이게 그 중단되는 건 시기상조라고 보이지만 이제 양적 완화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거는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그 양적 완화 종료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경기 회복이 되고 있는 시점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완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이제 우려들도 좀 불식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무조건 양적 완화의 조기 종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고 계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요. 자, 모든 그 정책이라는 거는 음과 양이 있기 마련이죠. 그에 따르는 폐해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실시됨으로써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 득실의 크기를 한번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일정은 미국 경제지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택 관련 지표도 여전히 상승 흐름을 지속할까요? 올해 지금 이제 전망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 신규 주택 착공이 100만 채를 돌파해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미국 주택가격 상승폭이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그리고 경제 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좀 주택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이러한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19일과 21일에 발표되는 그 지수에도 조금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미국 주택 산업이 좀 좋아지는 그런 이유를 살펴보면 낮아진 금리도 있고 풍부한 유동성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이제 정부에서 주택시장 진작을 위한 그런 지원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주택가격 상승세가 앞으로 조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제 좀 오늘 나왔죠. 모기지 금리가 좀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좀 부정적인 의견 그런 지표들도 나왔는데 그 회복세에서 조금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지금 주택 가격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좀 보는 의견이 저는 더 맞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 상황에서 이제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두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신규 추천 종목은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제가 IT주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KH바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그 겉면에 그 케이스 그리고 외장이나 내장 이런 케이스 모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그 8월 이후로 계속적인 이제 계단식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월드클래스 300 그리고 히든 챔피언 선정 이력이 있는 그런 성장성 높은 회사인데요. 지금 갤럭시 S4로 인해서 모멘텀도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좀 단기적으로 조정받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지금 이제 눌림목에 왔을 때 한번 매수해보는 전략 유효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를 17,750원에서 18,000원 그 구간을 분할 매수로 잡아보시면 되시고 손절가를 16,500원으로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2만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그 눌림 시에 매수 유효하니 이렇게 꼭 그 매수를 해보셔서 좋은 결과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인 휴대폰 부품 관련해서 삼성전자, 블랙베리 등의 주요 납품을 하고 있는 KH바텍에 대해서 오늘 추천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지난 포트폴리오 현황을 살펴보죠. 네, 박영인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이 45%, ICD 40, 이지바이오가 15%로 비교적 심플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네, 수익을 놓고 보면요. ICD, 이지바이오 두 종목 모두 2.3, 3.7%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의견은 보유입니다. 네, 이 두 종목에 대한 AS 해보죠. ICD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 후로도 상승 흐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한 갤럭시 S4에서 슈퍼 H 아몰레드를 탑재를 하면서 앞으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그 아몰레드 쪽으로 투자를 확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좀 이제 눌림목에서 조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지만 계속적으로 저점 높여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지금 이제 13,000원대가 매물대 부분인데요. 이 구간을 지금 돌파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을 소화하고 이평선도 지금 수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시세 나올 수 있으니 목표가까지는 홀딩하시면서 홀딩하시는 전략이 유효하고 제가 정해드린 손절가와 목표가는 계속적으로 그 전과 동일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ICD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이지바이오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 대비 51% 증가했다는 그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오늘도 그 5일선에서 갭 상승하면서 지금 5%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목표가를 3,700원으로 잡아드렸는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시면서 목표가까지 가져가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좀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좀 쫓아가서 신규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은 어떨까요? 지금 그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목표가에 다가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한번 이렇게 좀 3,700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한번 조정받는 그런 흐름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지바이오를 관심 갖게 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그 5일선 눌림목에 잡아보시는 전략이 유효하고 ICD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그 단기 이평선에서 움직임을 횡보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13,000원에서는 좀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ICD는요? 네네. 네, 자 또 다른 종목은 어떻게 지금이라도? 네. 죄송합니다. ICD랑 이지바이오 제가 이게 집중해서 다 보니까 좀 헷갈렸나 봅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지금에도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지금 하신 말씀 들으셔가지고 잘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KH바텍이 이제 편입이 됐습니다. 오늘 게레스포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일단은 좀 오늘 하루의 삼성전자 주가는 시장에서는 그다지 뭐 긍정적으로 환호하고 받아들이는 모습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뭐 1억대라는 그 거창한 판매 목표를 내세웠고 뭐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꾸준히 계속 갤럭시 S 1, 2, 3, 4 이렇게 나오면서 팔았던 그 판매 실적의 상승 추이를 보면은 한 1억대 판매 정도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 충분히 달성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단기적인 어떤 그 주가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좀 길게 멀리 한번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KH바텍 높은 수익 좀 거두면서 이게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을 확 높여주는 종목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영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일주일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수익 다이어리 코너입니다. 먼저 지난주 수익률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네, 5분의 전문가가 추천한 5종목입니다. 현재 동성제약이 6.9%로 수익 많이 나 있습니다. 좀 아래쪽으로 가보면 KG 이니시스가 1.4% 수익이고요. 조윤석 과장의 유니테스트도 3.6%가 올라 있습니다. 반면 두 종목이 하락해 있는데요. 이기택 과장의 뉴프렉스는 마이너스 2.5% 손실, 이정복 대표의 대한전선이 5%가 빠지면서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대한전선이 실적이 이번에도 작년 영업이익이 한 50억 정도 마이너스로 나타나면서 전년 대비해서는 87%가량 하락했다는 그런 실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실적 저하가 아무래도 시장에서 조금 우려스럽게 받아들여진 양상인 것 같습니다. 박현성 전문가의 동성제약의 6.9%, 7% 가까운 수익으로 오늘의 위너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럼 매주 금요일 관심 종목 선정해주시는 SK증권 역삼 PIB 지점의 조윤석 과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관심 종목에 대한 AS부터 듣겠습니다. 네, 지난주 관심도 그렇게 크게 수익이 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소폭이 좀 수익이 나는 편인데, 지금 뭐 시장 IT 부분은 뭐 그닥 좋은 모습이 아니어서 좀 같이 연결을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꾸준히 갖고 계시는 것이 옳다. 그렇게 우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존에 말씀드렸던 그런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뭐 중기적으로라도 갈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사라지지 않는 한 3월 말에 좀 더 가까울수록 오히려 더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꾸준히 홀딩하는 전략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뭐 지금의 주가 하락 정도는 어느 정도 뭐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고 염려할 게 없다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꾸준한 홀딩을 당부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가 부분에 들어가서 한 주간 수익 낼 만한 신규 종목은요? 네, 오늘 좀 조정을 받은 종목 위주 좀 편입해보려고 생각하는 상황이고요. 그중에 종목 LB세미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LB세미콘 LG 반기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D를 최종 엔드 유저로 갖고 있는 DDI나 CIS 범핑을 주력으로 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중대형 태블릿 PC가 굉장히 커나갈 수 있는 원년이라고 지금 다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또한 TV 같은 부분에서도 고화질 TV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칩 개수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범핑 개수도 늘어나는 그런 선순환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캐파가 확대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분기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들어가면서 매출액에 좀 등재가 계속적으로 나올 생각이고, 그리고 실리콘웍스가 애플의 물량을 드디어 2분기 말부터 받게 되면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주가 총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안 좋은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런 모습을 좀 뒤로 하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목표가 4,200원 정도 잡고서 매수해 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LB 세미콘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아무래도 뭐 태블릿 시장 자체가 올해는 그 판매량 등등의 기준으로 봤을 땐 2배 정도가 확대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을 업계에서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태블릿 PC 관련해서의 매출이라든가 수익 부분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LB 세미콘이라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자, 높은 수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역삼 PIB 센터의 조윤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아이러브스탁의 전진우 팀장 연결합니다. KG 이니시스 AS 들어봐야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종목에 대한 AS 부탁드리죠. 네, 먼저 KG 이니시스 이번 주에 소개드릴 때 지금 시장에 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역시도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실업 청구 지수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경제 성장률 자체도 웃도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계속 거꾸로 가죠. 오늘도 그렇고 코스피와 코스닥 좀 거꾸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경제 외적인 이벤트의 하나로 이제 북한의 요인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엔화 환율의 문제가 그런 것들이 이제 산업에 미치는 시차 효과가 계속 엔저 부담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좀 시장을 끌고 갔던 전기전자 섹터를 보면은 오늘 삼성전자가 갤럭시 S를 발표를 했었는데 반대로 이 모바일 관련주들, 갤럭시 관련주들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에 있고요. 다만 이 추세적인 하락보다는 지난주부터 그 전기전자 모바일 관련주들 추세적인 상승을 준 상황에서 현재 레벨 부담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가격적인 좀 조정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관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소개해드린 KG 이니시스 먼저 말씀드리면요. 그 소개드리고 나서 14,500원대에 좀 살짝 걸려있는 모습인데요. 2007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뿐만 아니라 요 경제 민주화 모멘텀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KG 이니시스 온라인 결제 업체 1위 업체인데 다날, 한국사이버결제 이런 다른 경쟁사 대비한 가격 메리트도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본질적인 가치에 더해서 시장에 관심을 끌 수 있는 정책적 모멘텀도 있고요. 지난해 10월 이후에 12,000원대에서 13,000원대 횡보 움직임 보이다가 최근에 또 기관이랑 외국인 수급들 골고루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0일 연속 매수하는 긍정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오전에 14,600원대 있다 옷장 들어서 소폭 시장 따라서 좀 밀리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실적도 수급도 추세적인 기술적인 움직임도 복합적으로 다 가지고 있으니까 최소한 단기 목표가 15,200원 유지하고 보유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제 시장 자체가 워낙 좋고 또 정책적인 뒷받침에 관한 수혜도 예상이 되고 그 시장 안에서 가장 가격적인 메리트가 돋보인다라는 그런 점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이러브스탁의 전진우 팀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은 여전히 코스피는 하락, 코스닥은 상승세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잠시 후 2부에서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